인간 관계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있을까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관계 문제로 심한 상처를 받으면 그 대상과 이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문제가 반복되는 패턴을 보인다면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릴 적 자신을 떠올려 과거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지금의 관계 문제는 어린 시절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를 직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는 같은 이유로 아파하지 않도록 반복되는 관계 패턴에서 벗어나는 법을 조언해주는 책을 소개합니다. 더북 시작합니다. 대만의 심리상담사 황즈잉이 쓴 상처받은 아이는 외로운 어른이 된다는 인간관계의 문제의 실마리를 어린 시절에서 찾아보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녀는 관계에서 오는 모든 문제가 어린 시절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면서 마음에 남은 오래된 상처로 인해 관계에서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인지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잘못된 패턴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자가 관계 문제를 풀기 위해 어린 시절을 소환하는 데는 인간은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키워온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생존 전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방어하기, 움츠러들기, 비유 맞추기, 순종하기, 반항하기 등 무엇이든 가정 안에서 자기 역할을 설정하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생존 전략을 끊임없이 반복해 사용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생존 전략을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사용함으로써 갈등, 불화를 일으키고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저자는 우리가 어른이 되면 자신의 대인관계 패턴을 인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단 알아차리면 과거의 상처를 쥐고 자신을 아프게 찌르는 일을 멈출 수 있다고 봅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바꿀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이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30개의 공감 가는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저자에게 심리 상담을 받은 사람들의 사연이 나오는데 사연이 나의 이야기일 수 있고 언니, 오빠, 동생, 친구 등 내가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례자 중 어린 시절 오빠에게 늘 양보만 해온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른이 된 후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휘둘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녀에게 이복 오빠가 있었는데 가족들은 오빠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그런 오빠가 그녀에게 함부로 대해도 그녀는 반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가 해달라는 건 어지간하면 들어주라는 엄마의 당부를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빠뿐만 아니라 자신을 짓누르는 사람들에게 늘 순종했고 석연찮은 감정이 올라와도 온갖 이유를 생각해내 합리화하며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불만을 품은 것 자체만으로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남편과 대화할 때나 자녀 교육 문제 등을 결정할 때 계속해서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갈등을 겪은 후 양보만 하는 게 미덕이 아니라 엄마로서의 직무를 태만하게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에게 저항할 능력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알게 됐습니다. 저자는 그녀의 싸우지 않기라는 생존법과 관련해 겉보기에는 유약하고 주관도 없어 보이지만 실은 이복 오빠 위주로 돌아가는 집안에서 가장 적합한 전략을 택한 것이었다고 진단합니다. 문제는 과거의 생존 전략이 현재 삶에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생존 전략이 맞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면 바꿔야 하는데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환경은 바뀌었는데 전략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 어린 시절 효과적이었던 대인 관계 전략, 즉 생존 전략이 지금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계속 고수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례 속 여성은 자신이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면 삶은 계속 지배당할 것이고 가족의 사랑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진단합니다. 저자는 내담자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내담자들은 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고 불평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 역할을 계속하도록 상대방을 내버려 두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책 상처받은 아이는 외로운 어른이 된다에서 저자는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이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즉 우리는 상대방에게 불평하는 동시에 관여하고 있으며 자신을 그렇게 대하도록 단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지나치게 경험에 의존해 상대방 반응을 예측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자는 어떻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냐고 상대방을 원망할 때는 반드시 자신이 그 상처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직면해야 한다는 처방을 제시합니다. 자신이 상처받도록 방치한 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 가난한 환경에서 부모에게 홀대받았던 여성은 돈만 생기면 뭐든 해결할 수 있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력가이자 정치인 남편과 결혼해 더 없는 부를 누리지만 남편의 외도는 끊이질 않고 끝내 남편에게 폭행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부와 권력은 그녀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기에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를 모른 척했으며 멋진 가정이라는 환상에 눈이 가려져 남편을 은인처럼 섬겼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순간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남편과의 중도를 얼마나 피해왔는지 말입니다. 일상의 모든 달갑지 않은 장면으로부터 도망쳤고 원가족을 향한 불만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피가 삶을 참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자는 어린 시절 그녀의 복잡한 마음 밑바닥에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짚었습니다. 대인과정 이론에 따르면 분노의 밑바닥에는 슬픔이, 슬픔의 밑바닥에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만약 분노나 원한으로 꽉 막힌 채 강해지려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내면의 슬픔을 바라볼 기회를 잃게 되고 그 슬픔은 결국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는 수치심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면의 폐허를 들여다볼 수 없을 때 인생은 비디오처럼 반복 재생돼 비슷한 유형의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 저자는 힘줘 말합니다. 비극이 되풀이되는 걸 막으려면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을 마주해야 합니다. 저자는 소설가 장 아이링이 한 말을 인용합니다. 사례 속 그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지만 제각각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주는 말 같습니다. 삶이란 이가 우글우글 들끓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옷이라고. 인생에서 우리는 모든 걸 가질 수도 모든 걸 바랄 수도 없다며 인생의 본질이란 성가신 이와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이 책의 큰 장점은 각 장마다 첨부된 마음의 쉼터라는 코너가 독자에게 내면을 들여다보게 해주고 덮어둔 상처 혹은 인지하지 못한 상처를 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저 역시 어떤 장에서는 어린 시절의 저를 만날 수 있었고 마음의 쉼터에서는 어린 저를 안아줬습니다. 책 읽기를 마칠 무렵 어떤 비극은 스스로 일으킨 것이라는 저자의 주장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인간은 위기에 빠져도 희망을 품는 존재입니다. 과거 우리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대인관계 전략, 즉 생존 전략을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그 전략이 어쩌면 인생의 많은 난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융통성이 없이 늘 같은 전략만을 사용하면서 비극을 초래했다는 것이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대인 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지 살펴보고 상처받는 유형이 같은 패턴을 보인다는 걸 발견하면 앞으로 이런 패턴을 반복하지 않도록 전략을 다시 짜면 됩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는 겁니다. 만약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걸 알아차렸는데 전략을 수정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변화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어린 시절 각자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 전략을 짜고 실행한 저력이 있기에 저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인간은 강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써왔던 생존 전략을 현재 자신에게 맞는지 따져보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을 계속 시도하다 보면 힘든 관계 문제가 조금씩 풀리지 않을까 희망을 품어봅니다.
지금까지 더 북이었습니다.